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당뇨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죠. 사실 이런 일이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 중엔 당뇨 있는 사람 없어. 나는 단 걸 안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만 좋아한다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당뇨가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죠.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뿌옇게 흐려지고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심지어 심장이나 콩팥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제야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앓고 있는 분들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뇨를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쉬운 표현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슐린이라는 물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쉽게 말해 혈당 조절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당분, 즉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뀌는데요. 이 포도당이 피 속에 떠다니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스위치가 녹슬어서 잘 안 눌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포가 문을 꽉 닫고 있어서 당이 들어가지 못하니 피 속에 당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땐 조금만 움직여도 당이 금세 소비되지만 나이 들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당이 잘 쓰이지 않고 몸에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운동이 부족하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생활이 더해지면 혈당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배가 좀 나왔다고 해서 당뇨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복부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배에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염증 물질이 늘어나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배 둘레가 늘수록 당뇨병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대부분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아무 증상 없으니까라며 안심하다가 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서 녹이 슬고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갑자기 물이 콸콸 새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생기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은 60대 이후부터는 복구보다는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고치거나 에너지를 활발하게 쓰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 같은 생활 습관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올리게 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피곤할수록 당뇨에 더 가까워지는 셈이죠. 이렇게 당뇨병은 단순히 식사나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습관을 바꾸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어르신 한 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당장 약을 시작하지 않고 하루에 30분씩 걷고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사인 저보다 본인이 더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조금씩 바꾼다면 충분히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심지어 좋아질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이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나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그냥 혈당만 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다는 뜻이고, 이 당이 혈관벽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서 사포로 계속 문질러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대표적으로 눈, 콩팥, 발끝, 심장, 뇌 같은 곳입니다. 이걸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로 인한 실명은 60대 이후에서 가장 흔한 실명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콩팥은 우리 몸에 쓰레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돼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처음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가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 전체가 바뀌는 심각한 상황이죠. 더 무서운 건 발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끝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그 이유는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느껴지지 않고 치료가 늦어지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괴사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심하면 다리까지 절단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심장과 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질환도 함께 생기기 쉬운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몇 배 이상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합병증의 무서운 점은 대부분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 방심하기 쉽고 이미 나타났을 땐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당이 높아지기 전에 혹은 당이 높아졌더라도 아직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걸 조기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조기관리만 잘해도 합병증 발생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원래 몸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아픈 걸 느끼는 순간은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증상의 공포라고도 부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혈당 관리는 결국 내 몸의 핸들을 내가 다시 잡는 일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순간이지만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얼마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하나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 특히 식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건가요? 혹은 고기, 과일, 밥 다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굶거나 특별한 식단을 먹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건 당지수입니다. 당지수란 어떤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천천히 올립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백설탕, 흰빵 같은 음식은 당지수가 높고 현미, 잡곡, 고구마, 채소 등은 당지수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반찬을 나물 위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꽤 많이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먹는 밥, 국수, 빵, 과일, 심지어 국물에 들어있는 전분도 모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전체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을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 양을 늘리는 식의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보다는 먼저 채소나 나물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가 먼저 위를 채우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주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한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과일에 대한 건데요. 과일은 비타민이 많고 건강에 좋긴 하지만 당분도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높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전단계인 분들은 과일을 하루에 한두 조각으로 제한하고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이 아닐 때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즙 형태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낫습니다. 주스는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이죠. 고기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방이 많은 삼겹살, 갈비보다는 기름기를 뺀 살코기, 생선, 닭가슴살 등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고 조리법도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외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양이 많을 땐 절반만 먹고 남기는 용기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밑반찬 중에도 나물이나 김치처럼 건강한 선택지가 있으니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끼 건강하게 먹고 다음날 보상 심리로 폭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뇨병 식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도 줄고 오래 지속하기도 훨씬 수월하죠. 제가 만났던 한 72세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겁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수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은 나물과 현미밥, 저녁은 생선구이로 마무리하며
6개월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본인이 직접 느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이처럼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고 가장 오래 유지해야 할 습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식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운동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운동은 단지 칼로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식습관이 혈당 조절의 첫걸음이라면 운동은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 나이 들면 쉬는 게 보약이지. 하지만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과 관련해서 보면 운동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은 녹슨 인슐린 스위치에 기름을 쳐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순간 세포들이 문을 활짝 열어서 피 속에 떠다니는 당을 끌어당깁니다.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도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그리고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이 대표적이죠. 하루에 30분, 아니 10분씩 3번 나누어서라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1시간 사이에 걷는 습관은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어르신은 처음엔 운동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다리는 시리고 밖은 춥고 귀찮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셨고 일주일쯤 지나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쯤 지나니 식후 졸림도 줄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혈당 수치는 물론 혈압과 체중까지 안정되는 걸 보고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어요. 걷기 외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발끝으로 서 있다가 내려오기 같은 동작들입니다. TV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깨어납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지죠. 또한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이완된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도 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역시 간접적으로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매일 언제 얼마나 걸었는지를 달력이나 수첩에 표시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자신에게 책임감을 주고 운동을 멈추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기를 하면 더 즐겁고 덜 지치고 꾸준히 하게 되죠. 요즘엔 동네 보건소에서 실버 체조 모임이나 걷기 동아리도 운영하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무리해서 시작하면 몸살이 나고 그 다음날 못하게 되면서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루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당뇨를 이기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도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식사와 운동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은 치료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시작하면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식사와 운동이 가장 기본이라면 약물 치료는 그 다음 단계에서 꼭 필요한 보조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걸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시작하면 이제 병이 심해졌다는 뜻 아닌가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당뇨약의 목적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을 완전히 조절하기 어려울 때 혈관이 손상되기 전에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에 엔진이 망가지기 전에 잠깐 보조 연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현재 사용되는 당뇨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심장을 보호하거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계속 먹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을 함께 잘 관리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7세 여성분은 1년 가까이 약을 복용하셨지만 이후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혈당이 안정되어 약을 중단하고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즉, 약은 평생 족쇄가 아니라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인슐린 주사입니다. 이제 주사까지 맞아야 하나요? 주사 맞으면 진짜 말기인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이 원래 만들던 물질입니다. 당뇨가 심해졌거나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할 때 부족한 만큼만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뿐이죠. 특히 식사 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이나 아침에 공복,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인슐린 펜은 사용도 간편하고 바늘도 아주 얇아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슐린이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약이나 주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제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약 안 먹고도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서 나중에 더 센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방치하다가 키우는 것보다는 초기에 잘 관리해서 약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혈당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압, 간 기능, 신장 기능 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약의 용량, 종류를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약을 먹다가 속이 불편하거나 손이 떨리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면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약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가혈당 측정입니다. 내 몸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치료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자가혈당 측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당뇨병이 잘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이 그 약이나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가혈당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까지 꼭 혈당을 재하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가혈당 측정이란 간단히 손가락 끝에 바늘로 작은 피를 내서 혈당 측정기에 넣고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나오는 측정기는 작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손끝에 따끔한 느낌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혈당을 재야 할까요?
보통은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기 전 혈당을 체크합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밥이라도 흰쌀밥을 먹을 때와 현미밥을 먹을 때 혈당 반응이 다르고,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직접 확인해야 어떤 식습관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죠. 혈당 기록은 꼭 메모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있지만 손으로 달력에 쓰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혈당 수치와 함께 식사 내용, 운동 시간, 약 복용 여부 등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병원 진료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도 그 기록을 보면서 약을 조절하고 치료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당뇨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혼자 혈당만 본다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로 그동안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순간적인 수치지만 당화혈색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외에도 6개월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발 감각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졌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건 내가 당뇨병이라는 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혼나거나 걱정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검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검사를 받는 게 겁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피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모르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수없이 본 사례 중에는 검진을 미루다가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식단과 운동을 조절해서 혈당을 안정시킨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검사를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몸 상태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심이고 가장 강력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혈당 측정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혼자서만 이 병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은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병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혼자서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혈당 수치는 내 몸에서 나오는 숫자고 식단이나 운동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걸 매일같이 혼자 감당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꾸준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협력입니다. 식사를 함께 조절해주거나 운동할 때 동행해주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훨씬 높은 확률로 혈당을 잘 유지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간을 약하게 하고 흰쌀 대신 잡곡밥을 짓기 시작하거나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는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당뇨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가족의 이해 없이 혼자만 노력하는 경우엔 금세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나만 먹지 말라고 하니 억울하다. 식구들 먹는 거 보면 나도 입맛이 돌아서 참기 힘들다는 말씀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뇨는 단순한 식이 조절 이상의 문제입니다. 정서적,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만약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시다면 잔소리보다는 동행을 해주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보다는
이거 같이 먹자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또 운동도 걸으세요보다는 같이 나가실래요? 라는 한마디가 더 오래 가는 힘이 됩니다. 이건 당뇨뿐 아니라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주변 친구나 이웃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당뇨 교육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어르신은 원래 외출도 싫어하시고 식사 조절도 잘 안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손을 잡고 보건소 운동교실에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식사도 적극적으로 조절하시고 무엇보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덜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또한 당뇨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을 조절하다 보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답답함, 운동을 해도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초조함, 병원에서 수치가 오르면 느끼는 죄책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그 우울이 다시 혈당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가족의 말 한마디, 친구의 격려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감정을 사귀지 마시고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요즘 혈당이 잘 안 잡혀서 힘들다. 밥 먹는 게 재미없다. 불안하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치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서로 도우면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보도 함께 나누는 시대입니다. 영상이나 책, 강의처럼 당뇨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함께 보고 서로 공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봐야 서로 이해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당뇨병이라는 병이 단지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 병은 생활, 마음, 관계,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혈당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한 걸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데 거창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복잡하고 무서운 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국 생활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움직이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의 혈당을 만들고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완벽한 식단을 하루아침에 실천해야 한다거나 갑자기 1시간씩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바꾸자. 단 1%만 좋아져도 그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흰쌀밥을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거기에 나물을 한두 가지 더 곁들여서 드시고 반찬 중에서 튀긴 것보다는 구운 걸 골라보세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기보다는 10분이라도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집안에서 천천히라도 움직여보세요. 이 아주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혈당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혹시 혈당 측정기를 갖고 계시다면 오늘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한번 재보세요. 수치를 기록해두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식사 습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아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물론 처음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운다고 여겨보세요. 우리 몸도 작은 칭찬에 반응합니다.
오늘 10분을 걸었다면 그건 혈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오늘 군것질을 참았다면 그건 췌장에게 하루의 휴식을 준 셈입니다. 그렇게 매일 한 가지씩 바꾸는 것, 그것이 당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나만 잘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함께하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나랑 같이 식단 바꿔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요즘 같이 걷기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함께하면 덜 지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뇨병은 장기전입니다. 오늘 실천한 결과가 내일 바로 수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몸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건강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지만 매일 물을 주면 분명히 자랍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엔 80세가 넘어서도 혈당을 조절하고 약을 줄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만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당뇨병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고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분명히 효과 있는 실천 가이드를 준비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과 일상을 좌우하는 병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병이 절대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사, 운동, 약물 치료, 혈당 측정, 정기검진, 가족의 협력까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당뇨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단계별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흰쌀밥을 반 공기로 줄여보세요. 대신 채소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올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소파로 가지 마시고 집안이라도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천천히 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재고 그 수치를 간단히 달력에 써보세요. 거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 몸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병원에 갈 때도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식사 준비할 때 조리법을 함께 고민하고 걷기 운동은 둘이서 함께 나가보세요.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요즘 혈당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야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응원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검진 받기입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감각 검사만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미리미리 잡는 것이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보건소나 가까운 의원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용기 내서 예약부터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식사를 조절하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루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이고 그 지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꼭 보답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옆에서 봤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을 줄이며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은 절반은 아주 작고 쉬운 실천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오늘 드린 정보들이 그 길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 실천하고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